안녕하세요. 하이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황 ETF 애널리스트 이웅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투자전략부 박윤철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글로벌 ETF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글로벌 자산 배분, 그리고 국가 선택, 스타일이나 테마 등 글로벌 자금이 어떤 투자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그런 ETF 웨이브 자료를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데요. 격주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진국 주식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났고 그중 일부가 신흥국으로 유입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철 연구원님, 일단 저희 지난주 자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그 지난 자료에서 그 미국의 그 10년물 금리는 계속 예.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주의를 네,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래도 결국 주식시장이 이런 금리 상승을 에 반응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번 자료에서도 좀 보실 수 있듯이 역시 그 국채 금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왼쪽 차트 보시면은요, 왼쪽 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주식의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대신에 채권은 강력한 긴축 우려 때문에 이제 무브 지수라고 하는 채권의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크로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주식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 보시면은 미국채 10년 금리와 2년 금리 모두 최근 10년간의 고점을 거의 경신할 정도로 거의 가까워졌죠. 이럴 정도로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식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주식이 일단 조정은 나왔고요. 그게 우측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S&P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동시에 미국 주식에서 자금이 이탈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이탈된 건 맞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 그게 또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그 좌측 그림을 보시면 옅은 파란색 선이 이제 신흥국으로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을 좀 표시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선진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일부 자금이 신흥국으로 좀 강하게 유입된 것을 좀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우측 그림을 보시면 사실 그 원자재 강세가 일어나면서 그 원자재로 대표되는 라틴 지역 국가는 좀 크게 좀 선진국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었지만 제조업 국가 같은 경우는 선진국 대비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좀 봉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좀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EM 아시아조차도 좀 반등을 하면서 이런 좀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이뤄진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박윤철 연구원 말씀 주신 대로 커머디티를 수출하는 그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쪽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이시안, 신흥 아시아, EM 아시아 부분에서는 이쯤 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해석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또 미국에서는 그만큼 통화 긴축이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약간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글로벌 경기와 미국 경기가 괜찮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네, 이제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좀 제조업 모멘텀 같은 경우는 좀 향후 좀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미국은 글로벌 재화의 좀 최대 수요국 중 하나인데 네, 이제 최근에 미국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개인 소비 지출 역시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하에서 좀 재화 소비 비율이 미국 내에서 좀 많이 증가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진행되면서 이런 과도했던 소비가 좀 서비스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렇게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거는 재화를 수출하는 아시아 국가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반등을 살짝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미국의 재화 소비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는 녹록지 않다. 네.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아예 안 좋게 보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진 않은 약간 그런 의견이라고 네.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원신흥국은 연초부터 계속 좋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는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이 좀 원자재 강세를 계속 네, 이끌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연준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많이 우려하면서 강력한 긴축을 예고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도 좀 시간을 두고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에는 신흥국 주가 역시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원자재가 이제 가격이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여튼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안 잡히면 아마 수요에서라도 조금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그게 과거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 왼쪽 차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4월 들어서 신흥국 원자재 수출 신흥국도 지금 주가가 다 조금씩 이제 조정세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것들도 저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 이런 자금을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차트 보시면은요, 미국에서 자금이 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이제 긴축과 함께 자금이 유출되는 걸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이 연초부터 계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유입으로 조금 전환된 게 약간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진국에서 자금 유출이 돼서 일부는 신흥국으로 들어간 그런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것 같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계속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민간 방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성장 가치에서 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간 방어주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좌측 그림 한번 봐주시면 이제 역시 연준이 강력한 긴축을 예고하면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심지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민감주보다는 좀 방어주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 그림을 보시면 여타 에너지, 경기 소비재, IT 등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여전히 좀 양호한 이익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좀 금융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좀 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측 하단 그림이요. 이게 최근 1개월 동안의 미국 주요 이제 주식들의 이제 성과를 이제 컬러로 나타낸 그런 이제 주가 지수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일수록 성과가 안 좋은데요. 성과가 안 좋은 섹터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게 건자재, 건설, 주택 건설, 뭐 가구, 가전과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역은행, 금융들, 반도체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리나 아니면 경기에 민감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금융 쪽을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금융이 보통 좋은 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이제 네. 원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JP 모건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 우려로 또 충당금을 대단히 많이 쌓으면서 실적이 좀 부진했다 이런 얘기를 좀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또 성장주에는 좀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네. 이것도 좀 약간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좌측 그림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로의 좀 자금 유입이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 급등하면서 성장주의 가치주 대비 상대 강도는 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럼에도 이렇게 성장주에 계속 그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는 좀 지난 자료에서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역시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좀 마진 압박이 좀 강한 상황에서 IT가 그나마 좀 나은 실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측 하단 차트 보시면은요, IT 쪽에 자금이 계속 유입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들어서 성장주 IT 쪽이 조금 조정세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와 무관하게 자금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타일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연준이 강력한 이제 긴축을 시사한 이후에 선진국 주식에서 자금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일부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원자재 신흥국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제 중국으로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원자재 수출 신흥국은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미국의 긴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갈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중국을 위시한 그런 제조업 수출국도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대외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방역을 지금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조금 우리 좀 이제 마음에 조금 이제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25bp 정도 인하는 했잖아요. 이러면서 조금은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조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웨이브 자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투자전략팀 이용찬, 박윤철 연구원이었고요. 저희 자료는 격주로 반영되는 만큼 다다음 주에 새 자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